자, 이번에는 평형감각과 청각을 담당하는 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귀는 바깥귀, 중간귀, 속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바깥귀는 음파를 모으는 곳으로 탄력 연골로 이루어져 있죠. 자, 바깥 귓길은 관자뼈 속의 길이 2.5cm 정도 되는 S자형의 관이에요. 자, 땀샘의 일종인 귀지샘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가운데 귀는 고막부터 시작되는데 고막은 타원형이면서 진주색을 띠는 얇은 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깥 귀와 가운데 귀의 경계를 이루고 있죠. 순서를 보면 고막과 망치뼈, 그 다음에 모루뼈, 등자뼈, 타원창, 즉 안뜰창 순서로 가운데 귀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자, 고막은 중심부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망치뼈가 고막을 받치고 있는 형태죠. 그리고 상부는 이완부, 하부는 긴장부가 됩니다. 자, 고막 반사라는 것이 있죠. 자, 보호 반사로 큰 소리로 인한 고막이나 신경의 손상으로부터 자, 귀를 보호하는 반사입니다. 자, 고막 긴장근은 망치뼈 자루에 부착해서 자, 고막 진동의 진폭을 약화시킵니다. 자, 망치뼈 자루에 부착된 고막 긴장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요, 고막에서 그 팽팽하게 받치고 있던 것들이 느슨해지면서 자, 그것을 조절을 하게 되죠. 등자근은요, 가장 작은 근육으로서 자, 고막을 이완시켜서 귓속뼈의 진동을 제한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실은 관자뼈 속에 있는 빈 공간입니다. 아래쪽에 그림이 보이시나요? 귓속뼈가 있는 이 안쪽의 빈 공간을 말하죠. 자, 귀인두관, 우리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하는데 귀관 또는 귀인두관을 통해서 코인두 부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귀 속에 있는 요 가운데 귀의 뼈는요, 첫 번째부터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등자뼈가 인체에서 가장 작은 뼈죠. 자, 이 귀 속 뼈는요, 소리를 22배 정도까지 자, 증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등자뼈도 인체에서 가장 작은 뼈고요. 등자 근육도 인체에서 가장 작은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귀관을 설명을 해봅시다. 귀관은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하고, 자, 귀와 인두를 연결합니다. 3에서 4cm 정도 되는데, 자, 이것은요, 인두 부분, 코 인두 부분으로 연결되면서 가운데 귀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고실의 환기, 또 이곳에서 형성된 물질을 배설하는 역할도 담당을 하죠. 자, 인두 그리고 귀인두관, 고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코 부분에 발생한 호흡기 질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귀관으로 연결되어서 고실까지 중이염이 이완, 이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이완되어서 중이염, 가운데 귀에 염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안뜰창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달팽이창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안뜰창은 타원창이라고도 하죠. 등자뼈하고 연결되어서 귓속뼈의 진동을 안뜰계단의 바깥 림프 쪽으로 그대로 전달을 하고요. 달팽이창은 둥근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2의 고막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자, 안뜰이라는 곳이 있고요. 안뜰 위쪽에 고리 모양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반고리관, 그리고 오른쪽 편에 달팽이 모양으로 꼬인 부분을 우리가 달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속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속기는요, 관자뼈의 바위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관자뼈의 바위 부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속기죠. 자, 그림에서 보이는 반고리 뼈관, 안뜰, 그리고
이 달팽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깥에서 보이는 뼈 미로에 해당이 됩니다. 뼈 미로 안에는요, 외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안뜰 중간 부분을 설명을 하죠. 안뜰 창과 달팽이 창이 있었고요. 몸의 위치와 머리의 운동과 관련이 됩니다. 위쪽 부분에 방골이 뼈관이 있죠. 이 방골이 뼈관은 위, 뒤, 가쪽 방골이관들이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어서 팽대를 만들어냅니다. 자, 신체의 움직임에 따른 동적 평형을 조절하죠. 우리가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감각들을 조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달팽이는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의 숫자가 2.5 회전이죠. 그래서 이거를 2와 2분의 1 회전이라고 하는데, 자, 소리 자극을 이곳에 연결되어져 있는 속기신경 있죠. 우리가 이 달팽이 신경, 속기신경의 가지죠. 달팽이 신경으로 소리 자극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안쪽에 한번 봅시다. 금방 봤던 그 바깥에 있는 뼈를 뼈 미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을 망미로라고 합니다. 뼈 미로와 망미로 사이에는 바깥 림프액이 채워져 있죠. 그리고 요 하늘색의 망미로 안에는 속 림프액, 내림프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망미로를 보면은요. 자, 안뜰에 해당되는 부분에 둥근 주머니가 타원 주머니가 있고요. 이 안에는 안뜰 신경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둥근 주머니, 타원 주머니 안에는 평형반이라고 하는 탄산석계로 형성된 모래 주머니가 있습니다. 평형모래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머리가 움직일 때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위치 감각을 감지하게 되고요. 중력에 대해서 머리와 몸통의 위치 또 자세를 감지합니다. 자, 평형 감각은 특수 감각 중에서 유일하게 되뇌로 가지 않고 손해로 바로 들어가는 감각입니다. 자, 이러한 평형 감각은요, 팽대 능선, 우리가 둥근 주머니 안에 있는 이 팽대 능선, 그리고 평형반을 통해서 안뜰 신경으로 전달되고요. 이것이 안뜰 핵을 거쳐서 안뜰 소뇌로를 통해서 소뇌로 들어가게 되고요. 소뇌에서 대뇌 겉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소뇌에서 시상과 대뇌 겉질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죄송합니다. 자, 방골이관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뼈 미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망미로 중에 이 세 개의 고리를 방골이관이라고 합니다. 회전 감각을 감지하죠. 여기 시작되는 부분에 있는 것을 팽대능이라고 하고 역시 안뜰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머리의 앞쪽, 뒤쪽, 왼쪽, 오른쪽으로의 움직임을 감지를 합니다. 자, 머리의 운동 방향과 회전 운동을 감지를 하게 되죠. 자, 달팽이관은요, 2.2와 2분의 1, 2.5의 회전을 하고 안에는 코르티 나선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청각기관의 본체에 해당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요 달팽이관 있죠. 이것을 관을 하나를 단면을 자르면 관 속에 이런 형태의 코르티 기관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 속에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뜰 계단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중간 계단과 고실 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안뜰 계단은 안뜰 창에서부터 소리를 전달하는데 여기에 역시 림프액이 채워져 있어서 그 진동, 그 물의 진동을 림프액의 진동을 전달하게 되고요. 자, 중간 계단에는 신경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림에서 보면 덮개막과 그 다음에 바깥 털세포, 속털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요것을 합해 갖고 코르티 기관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바로 어떻게 우리가 덮개막이 움직일 때 이것을 바깥에 있는 털세포가 감지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의 어떻게 해요? 달팽이 신경이 이것을 감지해서 소리를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청각의 경로를 보면요. 자, 소리가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바깥 귀를 통해서 고막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고막이 흔들리게 되죠. 자, 이것이 귀 속 뼈를 흔드는데 먼저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가 흔들리면서 아까 몇 배 증폭된다고 했나요? 22배의 증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등자뼈의 흔들림이 안뜰창으로 전달되고, 이 안뜰창은요, 위쪽에 보시는 안뜰 계단의 속에 들어있는 림프액을 흔들고요. 이 흔들리는 진동이 중간 계단으로도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 계단에서는요, 자, 코르티 나선 기관이 있죠. 덮개막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털세포가 자극을 받으면서 아래쪽에 있는 신경으로, 달팽이 신경으로 자극을 전달하게 되면, 이 달팽이 신경은 어때요? 달팽이 신경절로, 그리고 가쪽 섬유띠를 통해서 중간 내의 아래 둔덕을 거쳐 시상의 안쪽 무릎체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대뇌 관자엽의 청각 영역까지 도착하는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고실계단 세 번째 있는 이 공간은 자, 진동이 빠져나가면서 이 진동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16에서 2만 헤르츠 정도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이 안 된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달팽이 관을 보시면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각 신경이, 달팽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달팽이의 가까운 부분에서는요, 높은 소리를 감지하고요. 먼 곳에 이 달팽이 관이 꼬인 끝으로 갈수록 더욱더 저음, 낮은 소리를 감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각기관을 봅시다. 후각 부위는 코 안에 위쪽 천정이 있는 부분이죠. 자, 후각상피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코 안쪽에 있는 후각 부위의 점막으로 후각세포하고 이것을 지지해주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각세포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머리뼈 우묵의 채판, 그 벌집뼈의 채판 구멍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채판 구멍을 통해서 후각신경이 되고요. 후각망울을 거쳐서 후각로로, 그리고 관자엽의 후각중추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코는요, 후각기관이죠. 자, 산소를 우리 몸으로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고요.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냄새를 맡게 되고요. 자, 소리를 또 일부 공명시키는 공명장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코 주변에는요, 코 격골이라 그래서 자, 얼굴과 머리를 형성하는 뼈에 공기 구멍들이 코로 열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위턱굴, 이마굴, 벌집굴, 나비굴이 있는데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공명시키는 역할도 담당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미각을 한번 볼까요? 자, 미각은요, 맛봉오리에서 감지를 하잖아요. 자, 맛을 감지하는 꽃봉오리 모양의 우리가 특수 감각 기관으로, 자, 이 맛봉오리는 혀에 존재하는 성곽유두라는 곳에 가장 많이 있으며 인두하고 후두에도 아주 약간 존재합니다. 자, 이런 맛봉오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혀의 유두라고 하는데, 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성곽유두죠. 붕괴고랑 바로 앞쪽에 있으면서 많은 맛봉오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새유두, 버섯유두, 실유두가 있죠. 입새유두는 주로 혀의 가쪽 면에 위치해 있고요. 유아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으나 성인은 많이 퇴화된 상태로 감소됩니다. 자, 버섯유두는요, 우리가 혀를 바라보면 빨간 동그라미 조그만한 알갱이 형태로 보이는, 그래서 혀 등 쪽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자, 실유두는 혀의 몸통부에 있고 수도 많지만 하얀색으로 태화되어 있고, 자, 이 유두 중에서 유일하게 맛봉우리가 없는 유두가 바로 실유두가 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맛은요, 자, 짠맛, 그 다음에 단맛, 신맛, 쓴맛인데, 자, 혀 끝에서는 단맛을 느끼고요. 혀의 끝 가쪽이죠. 앞 가쪽에서는 짠맛에 예민합니다. 자, 붕괴고랑 앞쪽 성곽유두 부분은요, 특히 쓴맛이 더 예민하고요. 자, 맛은, 그리고
신맛이 안 나와 있네요. 신맛은요, 혀의 가쪽 면에서 입새 유두가 있는 이 혀의 가쪽 면에서 민감하게 감지가 되어집니다. 자, 맛 인식에는 관자엽과 마루엽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혀가 나왔으니까 혀의 신경 지배를 한번 봅시다. 자, 혀의 앞쪽 3분의 2에 있는 맛봉오리의 미각은요, 얼굴 신경의 분지인 고실근 신경이 담당을 하고요. 자, 혀 인두신경은 혀의 뒤쪽 3분의 1에 맛봉오리를 지배하고 특수 감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일반 감각도 조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주신경은 입천장이나 인두, 후두 부분에 있는 맛봉오리를 지배를 하고요. 자, 3차 신경은 혀의 앞쪽 3분의 2의 일반 감각은 3차 신경, 그리고 혀의 운동 조절은 혀 및 신경이 담당을 합니다. 자, 미각 전도로를 한번 봅시다. 미각 신경 섬유가 숨내에 있는 고림로 핵을 거쳐서 안쪽 섬유띠, 숨내 안쪽 섬유띠를 통해 시상의 배쪽 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뇌 관자엽에 미각 중추로 전달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각계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